안녕하세요, 찰리입니다. 오늘은 구글 SEO의 체크리스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여태까지 구글 상위 노출이나 구글 상위 랭킹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, 이게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전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영상도 만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뭔가 너무 좀 허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게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. 그냥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굉장히 심플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지금 뭐 구글 상위 랭킹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실하게 잘 잡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유스트예요. 유스트는 워드프레스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,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. 워드프레스. 유스트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에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SEO 관련한 모든 이 추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약간 옆에서 가이드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는 것과 설정하지 않는 게 그 상위 랭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. 혹시나 워드프레스를 안 쓰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. 혹시 워드프레스를 쓰고 계신데 유스트 플러그인을 안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무료니까 설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사이트 맵이에요. 사이트 맵은 사이트 명이 example.com이면 여기 슬러시하고 사이트 맵 .xml 이렇게 있는 페이지일 거거든요. 혹시 없으면, 만들지 않았으면 당연히 없겠죠. 근데 요스트를 쓰시면 이제 만들어지고요. 혹시나 없으면 그 개발자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하나 만들어 두신 게죠. 이게 구글이나 뭐 빙이나 네이버나 모든 검색 엔진 봇들이 와가지고 이 사이트 맵을 훑고 그 순서에 따라서 페이지들을 인덱싱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덱싱과 랭킹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이셔서 사이트 맵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또 하나는 이건 뭐 필수사항은 아닌데 robot.com이 있어요. robot.txt 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. 이게 사이트에 FTP가 되시면 찾아보시면 robot.txt가 없으면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, 여기에서는 이제 오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는 크롤링 해라, 어떤 페이지는 하지 마라, 뭐 allow, disallow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스캔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, 이 있으면 구글 밭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걸 다 이제 스캐닝 해줘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 건데, 이거는 다른 거보다 혹시 스크랩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. 사실은 그거 보고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,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스캔하지 말라고 여기 로봇 txt에 있는 페이지는 원래 스캔하면 안 되거든요. 스크랩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하시죠. 그래서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, 이게 무시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스크랩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무시하지 마시고, 이 파일을 사이트에 안 달아놓으신 분들 해두시면 이런 봇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쓸 수가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. 이거는 제가 미디엄 제 블로그에 무료로 만들 수 있는 툴을 적어놨거든요. 거기 가서 그 툴로 만드시면 돼요. 세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인데요.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냥 보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. 근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키워드로 유입됐는지, 어떤 사이트에서 유입됐는지, 그리고 어떤 사람들, 그 사람 나이, 국가,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. 그리고 어떤 페이지로 유입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는 어딜 가고 그 다음 페이지는 어디,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, 어떤 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는 지금 설치 안 하셨으면 꼭 설치하셔가지고 내 사이트에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구글 서치 콘솔이라고 있어요.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옛날에 웹마스터 툴이었던 것 같거든요, 이름이. 근데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인덱싱 프로세스가 조금 더
편하게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구글 서치 콘솔은 옛날에는 이제 구글 웹마스터 툴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. 또 하나는 빙이나 뭐 야후에도 이런 웹마스터 툴이 있거든요. 그런 곳에도 이제 등록을 해두시면 그쪽에서도 되게 빨리 인덱싱을 해주기 때문에 구글 이외에 뭐 빙이라든지 야후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입하는 것도 좀 늘릴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다 등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키워드입니다. 제가 키워드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굳이 여기서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구글 애널리틱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사람들이 어느 페이지로 유입되는 걸 보면 그 페이지의 제목이 있잖아요. 그 페이지 제목을 보고 아 이런 키워드에 반응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를 그런 류의 키워드를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쇼트헤드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롱테일 키워드를 더 훨씬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구글이 좀 똑똑해져 가지고 쇼트헤드를 너무 그 페이지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키워드가 한 1%에서 2%만 있어야지 그 이상이면은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롱테일 키워드의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진 거죠.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찾는 툴은 키워드 툴.io라는 사이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구글 플래너도 있고 구글 키워드 플래너도 있고 그 다음에 LSI 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. LSI는 레이턴트 세맨틱 인덱스인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뭐 세맨틱한 키워드를 찾으려는 건데 아무튼 롱테일 키워드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. 이 세 가지는 최대한 많이 롱테일 키워드를 찾으셔가지고 그 글을 작성하시는데 페이지에 키워드를 추가하는데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로는 페이지 링크, 페이지 주소거든요. 페이지 주소가 짧으면 짧을수록 인덱스가 더 잘 되고 랭킹이 올라간대요. 이거는 지금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확인을 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의외로 이 길이가 짧을수록 랭킹이 높아지니까 뭐 최대한 자세하게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페이지 주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길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태그인데요. 태그는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타이틀 태그, H2, 그러니까 H1, H2, H3, 디스크립션, 메타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각각이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태그가 있을수록 검색 엔진에서 이 웹페이지가 어떤 내용이구나 알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태그를 많이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는 링크인데요. 링크는 인터널 링크나 엑스터널 링크가 있어요. 인터널 링크는 내가 그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가 있으면 내 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게 인터널 링크고요. 엑스터널 링크는 다른 사이트로 보내는 거를 엑스터널 링크라고 합니다. 이 페이지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트에서 가는 게 백링크가 되겠죠. 그래서 인터널 링크와 엑스터널 링크를 내가 지금 쓴 글 혹은 이 페이지와 내용이나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보내면 그게 어쨌든 그 구글이나 빙이나 야후 봇들이 와가지고 이거 크롤링한 다음에 링크를 다 따라가거든요. 따라갈 때 이게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카테고라이징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외부 사이트가 랭킹이 된다거나 혹은 내 내부 페이지가 랭킹이 될 경우에는 따라서 같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 랭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곳에 링크를 달아주는 게 중요한데 외부로는 하나만 다시고요. 내부로는 한 두세 개 정도까지만 너무 많이 달면은 그 페이지 자체에 링크가 아웃바운드 링크가 너무 많아 버리면 좀 PA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외부로는 하나만, 내부에서는 뭐 한 두세 개 정도만. 그다음 여덟 번째는 이미지인데요. 이미지를 보통은 이제 그 좋은 랭킹을 위해서는 연관성 있는 이미지와 연관성 있는 영상을 하나씩 추가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최적화를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이 찍었고 막 이런 메타데이터가 찾아보시면 많아요. 그래서 그 안에도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알트 태그라는 게 있어요.
여기에서 태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글 안에 있는 태그고 alt 태그는 이 이미지와 관련된 태그거든요. 이 alt 태그에도 키워드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많이 찾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여기에다 태그에도 달고 이미지에도 alt 태그로 달고 그다음 메타 데이터로도 최대한 키워드를 집어넣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되기는 한데 가끔 가다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 이런 부분 있죠. 별표 이런 게 이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. 이 스키마를 사용을 하면 구글에서 그냥 검색 결과를 내려오다가 이런 별표가 있으니까 좀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. 그리고 스키마로는 별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거기 심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 사이트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랭킹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, 또 랭킹이 된 후에는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뭐 별표가 많네 하고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움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그 이외에도 뭐 그 로봇 에러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이 어디였지? 로봇 파일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뭐 그런 크롤링 로봇들이 에러가 나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느 페이지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여기 그 구글 서치 콘솔에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거 이제 에러 리포트를 보시고 이 페이지는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바꾸시면 조금 더 랭킹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브로켄 링크라고 해서 아까 전에 여기서 외부로 보내거나 내부에서 보내라고 했는데 뭐 웹페이지가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서 클릭을 해도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오류 페이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거를 브로켄 링크라고 하는데 뭐 301, 303, 404 이런 페이지를 통해서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 브로켄 링크만 찾아가지고 실제로 좀 연관성 있는 페이지로 다시 재링크를 걸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바일이든 데스크톱이든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페이지 스피드가 있거든요. 그 스피드 인사이트라고 스피드 인사이트 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검색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건데 모바일 점수랑 데스크톱 점수가 나와요. 그러면 점수가 낮으면 그 아래 어떤 걸 개선하라고 나오거든요. 그걸 개선을 하면 랭킹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. 스피드가 빠른지 안 빠른지에 따라서 랭킹을 이제 구글에서 좀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 개선도 그 랭킹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여기 스피드 인사이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내 사이트에는 어떤 걸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을 했어요. 그래서 구글 SEO 하실 때 랭킹이나 구글 상위 노출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